8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이제 뭐 당연히 몇 번을 하면서 느끼는데, 제가 이거를 이 8과를 보면 8과에 대한 거를 같이 수업을 하면서 진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짜 약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게 It's up to you. 이건 이제 여러분 혹시나 이거 또 중학교 표현인데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가끔. 그것은 너에게 달려있어 라는 뜻이죠. It's up to you. 되게 많이 쓰는 표현. 그러면서 How teens make decision에서 10대들이 어떻게 의사 결정을 내리는가 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좀 두 가지가 상충할 때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공부가 잘 안 되고, 앉아서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제 경험담인데 처음에 별 생각 없이 학원에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그냥 학원 째고 PC방을 가자고 해. 그때 그냥 PC방을 가기로 선택하는 나의 선택. 근데 제가 이 글을 진짜 읽으면서 10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봤고, 저의 10대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10대라는 것은 참 뭔가 되게 불안정한 시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진짜 매번 느끼는 게 다 똑같은 10대인데 좀 철이 일찍 든 애들이 있고 자기 절제력이 되게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볼 때마다 정말 매번 놀랍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말 뭐 오늘 뭐 지금 조교로 와 있는 용섭이 같은 경우도 약간 그 10대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뭔가 호기심과 갈대처럼 불어대는 감정에 대한 동요가 막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뭔가 공부에 대한 일념이 더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의 종류가 두 개면 참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용섭이는 참으면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냥 좀 뭔가에 대한 학습과 탐구에 흥미가 있었던 것 뿐이지 싫은데도 참으면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싫으면서 참아내면서 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죠. 당연히 더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약간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너에게 달려있다 라는 큰 제목과 말 그대로 10대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들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대화 형식으로 좀 나와 있다 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to 어디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도가 되겠죠. The Dr. Brain Show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런닝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명입니다. 이 Dr. Brain Show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I'm your host. 말 그대로 나는 당신의, 잠깐만요. 요거를 조금만요. 이거를 바탕글로 해놔야 돼요. 그냥. Sorry. 그래서 어디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닥터 브레인 쇼에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I'm your host. 여기서 이제 호스트는 진행자죠. 조셉 에머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당신의 진행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can you think back to 라고 되어 있죠. 일단 think back to 바꿨으면 recall이죠 여러분들. recall. 그래서 이제 recall이랑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retrive입니다. retrive. 이렇게 써야 되나? 뭐가 틀렸지? retrieve. 대충 이건데 무슨 발음이 틀렸죠? 그냥 이거? 소똥? 이거네. 요거까지 회상하다입니다. 물론 좀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냥 look back 쓰셔도 됩니다. 쉽게 look back까지. 요렇게. 자, 그러면 당신은 뭔가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회상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A time, 어떤 한 시점에 대해서가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뒤에 있는 when은 관계부사가 되겠죠. 관계부사 when. 근데 여기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릴게요. 한 시점에 대해서 회상해 볼 수 있냐. 해석은 뭐 이렇게 어떤 시점이냐면 정도로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
a friend, 그래서 한 친구가 upset, 일단 여기 과거 시제입니다. 오케이? 과거 시제. 그리고 upset의 뜻이 여러분 뭐예요? 뭐 화나게 만들었던 시점에 대해서 회상할 수 있냐? you, 당신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upset 뒤에 일단 뭐 당연히 여러분 s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까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부사 when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시긴 해야 돼요. 관계부사 when에 관한 총정리가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죠. 자, 일단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와 보면 a time when a friend upset you, 이거였죠. 요렇게가 지금 본문에 있던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도 그냥 쓸게요. 왜냐면 결국엔 큰 모양을 그냥 쓰는 게 나니까. Can you think back to a time? 요거였죠. 요렇게. 그러면 관계부사 when이 요렇게 들어갔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암기하는 건 뭐예요? 관계부사 when 뒤에는 뭐가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리고 앞에는 시간에 관한 명사가 오게 된다. 요렇게 암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in which, at which, on which 셋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 게 가장 기본기죠. 요게 가장 기본기가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기로는 또 이 전치사를 뒤로 모두 다 이제 옮겨 쓸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여기 있는 전치사를 이 뒤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냥 약간 써놓을까요? 그냥 in which, at which, on which 상관없음. 여러분 이것도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이것도 왜 상관이 없냐면, 이 우리가 막 장소는 in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시간에 대해서도 전치사를 또 다양하게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니치로 뭐 이런 식으로만 적어 놓을게요. 좀 보이기 쉽게. 자, 여기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 상태에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생략이에요. 생략. when에 대한 생략이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붙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건이 시간에 관한 대표적 단어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시간에 관련된 대표적 단어일 때만 생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살짝 적어 놓으면, 이 시간에 관한 대표적인 단어가 선행사일 땐 관계부사 when 자체를 when을 생략할 수 있다예요.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겠죠. 시간에 관한 대표적 단어가 뭔데? 미친놈아.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먼트,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요렇게를 제일 많이 쓰긴 해요. 그리고 막 글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막 위크 같은 걸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좀 드물긴 해요. 어데이도 무난하긴 해요. 어데이도 무난하긴 합니다. 뭐 지금처럼 a time, 뭐 a moment,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아닌 건 완전 특수한 거. 뭐 last week예요. 그럼 지난주 벌써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약간의 특이점들이 이렇게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겠죠. 요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더 들어가죠. 관계부사 when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관계부사 when이나 선행사를 자유롭게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when이나 선행사 중 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둘 중에 자유롭게.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when을 한번 생략을 했죠? a time을 갖다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왜냐면
when이 쓰여 있지만 그 어떠한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죠. 얘는 해석을 하기가. 그래서 where도 똑같은 원칙이죠. 일단.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뭐 그 다음에 이게 끝이면 너무 다행인데 끝이 아니라 또 문제죠. 마지막이 뭐예요? that이에요. that. 이 자리 that 대체 가능하다. 이 that은 근데 문제는 뭐다? 관계대명사 당연히 아니고 관계부사 that이. 관계부사 that. a time when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when과 where이 가장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렇게 가지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공부를 또 많이 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앉아 계시니까 이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마지막 또 뭐냐면 관계부사 that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대표 명사일 때만 쓴다예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last week죠. 그럼 that 쓰면 당연히 문법 오류예요. 그럼 관계대명사 that으로 취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외우면 다 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매번 안 외워서 조금 문제죠. 관계부사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로 하시면 3년 내내 쓰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예외가 거의 없거든요. 딱 요렇게. 그래서 해석은 뭐 간단했죠. Can you think back to a time? 어떤 시점에 대해서 회상할 수 있겠냐? 어떤 시점이냐면 한 친구가 너를 화나게 했었던 이였습니다. 내려가서 마저 또 읽어보도록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했고요. Let's imagine이니까 뭐뭐를 한번 상상해보자 정도가 되겠죠. 네, 뭐 접속사가 되고 당신이 decide to write 말 그대로 좀 뭐뭐를 편지로 쓰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자. 뭐를 편지로 쓰냐? angry message니까 말 그대로 분노의 메시지를 to that friend죠. 바로 그 친구에게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that은 여러분들 지시 형용사로서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시 형용사 that이 사용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you say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기로 했죠. you say 뭐 의역을 좀 해야겠죠. 당신은 뭐뭐를 말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편지에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당신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Some harsh things라고 되어 있죠. harsh란 단어는 이제 가혹한, 혹독한, 가차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 데에 쓸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날씨에도 쓰고요. 날씨가 막 너무 춥고 막 이럴 때 harsh 써도 되고 막 누군가를 막 고문하고 막 누군가를 막 굶기고 이것도 harsh가 되는 거고 이제 쌍욕 막 박는 것도 harsh가 되는 거죠. 당신은 몇몇의 아주 혹독한 그런 어떤 것들을 쓰게 되겠죠. 뭐 근데 너무 재밌죠. 이 목관대를 쓰고요. 그쵸? 이 that은 목관대가 되겠고 선행사는 뭐 멀리 찾을 거 없어요. 앞에 있는 things. 근데 이 가혹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 you normally wouldn't say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당신이라면 normally 일반적으로는 말하지 않을 또는 아니면 말하지 뭐 여기서 이제 would는 해석은 좀 자유롭긴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학원했다 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말하지 않을 만한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막 엄청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normally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보통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말하지 않을 만한 것을 이제 편지에 쓰게 되는 거죠. 자, you were so angry that you don't care까지 들어갔죠. 소대꾸만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너무 화가 나서, 그죠? 당신은 너무 화가 나서 that you don't care. 말 그대로 당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지는 뭐 생략이라고 봐야죠.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러면서 뭐 왼절 한번 묶어볼까요? When you are about to push sand 까지가 되겠죠. 묶어주시고
기본적인 수거가 또 잘 들어가 있죠. 어떤 수거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be about to가 또 잘 들어가 있죠. 뜻은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또 기본적인 뜻이 되겠죠. 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you are about to push, 여기가 이제 한 덩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뭐뭐를 막 누르려 할 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send는 약간 의역해 주세요. 보내기 버튼 이렇게. 그렇죠? 보내기 버튼을 막 누르려고 할 때 당신은 you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한다. 뭐라고 딱 생각을 하냐, 딱 누를 때 whether it's a good idea.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or not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whether에서 or not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꼭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본다죠. 여기는 이제 약간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is vs will be. will be 안 썼습니다.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 일지 아닐지 뭐 안 들어갔어요.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좀 까다롭거든요. 약간 외웠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한다. 아, 이걸 보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겠죠. 바로 보내진 않고. 자, before you know it. 자, 근데 자, 당신이 막 누르려고 할 때 당신 생각을 하죠. 아, 이게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자, 생각은 했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당신이 before you know it, 당신이 그것을 알기도 전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이제 이런 데가 좀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it이 뭐냐면, 여기서 이 it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대한 판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판단을 알기도 전에라는 건 내리기도 전에가 되는 건데, 그냥 당신은 뭐뭐를 보내버린다예요. 이거는 이제 뭐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긴 했는데, 뭐 이거를 뭐 완료용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완료용법. 이미 보냈다예요. 보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The message니까 말 그대로 그 메시지를 anyway, 그냥 뭐 어쨌든 이미 보내버린다예요.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성과 감성 중에 감성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지 않아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생각을 하지만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미.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teens, 10대들은 more likely to make, 한 번에 가겠죠. 뭐뭐를 만들어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한 번에 갔습니다. 간만에 뭐 좀 쓰고 갈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글에서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엄청. be likely to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따로 쭉 써놓겠습니다. 이 정도 적어놓으면 되죠.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10대들은 더 뭘 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these type of, 한 번에 해석해야죠. these type of, 이런 종류의, 한 번에 해석해 주시고요. 이런 종류의 결정들을 만들어낼 또는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뭐뭐보다예요. 어른보다가 되겠죠. 자, with부터 묶어주시고요. With the help of our guest 한 번에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게스트, 오늘 오신 게스트의 도움과 함께 we will learn, 우리는 뭐를 배울 것이다 되겠죠. why, 이유에 대해서 한 번에 해석했습니다. why, 오케이? 무슨 이유에 대해서? people, teens, 10대들이 tend to act,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가 되겠죠. before 전치사 취급했고요.
플러스 ing 맞춰줬고요. 근데 수거예요, 여러분들. think through가 수거거든요. 체크를 하세요. think through가 수거다. 밑에 써놓을 거예요. think through. think through의 뜻이 뭐냐? 뭐뭐를 충분히 생각하다거든요. 근데 이게 심사숙고거든요, 결국에. 그럼 이제 동의어를 쓰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 요 정도는 좀 쓰시긴 해야 돼요. 알겠죠? 아니면은 막 길게 느려 쓴다? 뭐 think, 뭐 sufficiently 이지랄로 쓴다고 해도 안 될 건 없죠. 다 되기 때문에 여기는 또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는 곳이 되겠다. 자, 그러면 뭐 하기도 전에 모든 거 여기 think everything이랑 해야죠. 모든 것을 충분히 생각하기도 전에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배워보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여기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긴 한데 확인 한 번만 해볼까요? 굳이 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why, 이유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적어놓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now, 자, here is, 자, 여기에 누구누구가 오셨다 정도 해석하시고 우리의 손님, 게스트 for tonight, 그냥 오늘 밤을 위한 Dr. 제니 클락슨이 왔다. Thank you for joining us.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having me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불러주셔서 고맙다라고 봐야겠죠. Thank you for having me 라고 들어가 있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도 그냥 요것도 그냥 의역으로 써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 해석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요렇게 해서 한 파트 끝냈고요.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